네, 안녕하십니까. 영생 수업의 또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지구의 문제입니다. 지구의 문제. 지구 수십억 년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의 문제이고요. 그럼 지구의 문제라는 것은 그 태양계의 문제죠. 태양계의 문제는 곧 우리 은하계의 문제입니다. 우주가 왜 탄생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실존주의 철학과 함께 정치 철학과 자유시민, 즉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것은 현 상황 속에서의 해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침대, 뭐 테이블,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온갖 게 있겠죠. 소파도 있을 것이고 그 외 부수적인 거. 그것들이 어지럽게 있고 거기다 먹다 남긴 쓰레기들, 뭐 기르는 반려동물의 똥오줌, 엄청날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공간의 배치. 침대와 옷을 어떻게 구분해서 묶을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주방에는 테이블을 몇 개를, 어떤 사이즈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사무적 공간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평면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가. 그러면 평면 공간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될까? 동선, 그 공간에서 움직이고 살고 있을 적에 그 동선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요, 불편한 동선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편할까요? 역사적인 관점과 함께 현 시점에서 이제 전작권이 5년 내에 환수가 되고 미군도 철수되고 방첩사도 없어지고 중공과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지금의 정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뭐 평화적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좋습니다. 좋다고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중공과 합작으로 거의 형제나라, 같은 국가. 자, 그러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또 작용할까요? 전국 정당 같은 형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 지방부터 해서 총선 대선을 계속 거머쥐고 그러다 보면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그런 정당들조차 사라지는 거죠. 홍콩처럼.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질 사회적 세계적 현상은 뭘까요? 거기에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어떻게 하든 인민을 죽여서라도 하부층을 자꾸 잘라내더라도 자기가 살겠다는, 권력만 유지하겠다는 그런 인간들의 세상과 판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우주를 창조한 분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불교에 인생을 바쳤고 기독교, 뭐 천주교든 거기에 일생을 바치고 숭배한 분들도 많겠죠. 자, 그런 분들이 지금 현생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은 느끼셔야 돼요. 그때는 부족한 지식과 관념적인 성숙으로 뭐 그런 상태로 거의 죽었다고 치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의 포용 한계력이 있고요. 오늘날 시대에서의 포용 한계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지금의 부피나 질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양이 적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양의 정보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뇌의 용량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컴퓨터처럼 바이트 단위로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1테라 정도밖에 저장 공간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 안에서의 뭐 인식, 뭐 행동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서글픈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뭐 태어날 때 1000억 개의 뇌세포, 뉴런을 갖고 나오다가 일정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학습적인 성장과 삶을 살면서 받아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적 능력, 학습적 능력, 뭐 인지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공산주의를 바라볼 적에 민주주의부터 먼저 바라봐야 돼요. 민주주의는 영국일까요? 프랑스일까요? 프랑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영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왕을 시민들이 죽이는 사건, 결국 전쟁을 벌였죠. 왕당파와 의회파들의. 그러니까 왕당파, 왕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서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혁명인 거죠. 그 이전에 벌써 1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왕을 시민들이 의회적인 성격을 띠고 전쟁도 벌이고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도 영국 왕을 그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프랑스는 왕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루이 14세 루이 마리 앙뚜아네트 상징적인 존재를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요? 그 왕을 죽일 때에 그 배고픈 프랑스 시민들이 만들어냈던 음모와 선전과 선동은 지금의 공산주의, 그 과거의 공산주의도 되고요. 그러한 그 선전 선동이 심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피해 역사는 민주주의가 강합니다. 자, 알다시피 프랑스가 왕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지만은 그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상업 기득권들의 자기 이익을 위한 세금 내기 싫어하는 그런 것으로서 민중을 선동시켜서 일으킨 것이 프랑스 혁명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왕이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한 그 어떤 세력들이 자기 하부 밑의 세력들을 선전선동해서 왕을 몰아낸 일종의 아주 쿠데타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본가들의 성장이 굉장했고 마치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의 자본주의다라는 말이 상통하고 있죠. 일맥상통한 것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일반 하나의 국민이 동등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이딴 식인데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과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고, 각부 행정장관들 등등등등등등 한 12,000명이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좋게 움직이겠죠. 말도 못하게 좋게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 12,000명이 올바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일반인들이 12,000명이 만약에 정당을 창당하고 그들의 이제 운동을 벌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좋죠. 근데 그 12,000명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어떤 결사체, 이념 결사체 12,000명 정도가 만들어지질 못한다는 거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명 회원수를 갖고 있는들 뭐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구속된 이 상태 속에서 정치적 그리고 신념의 결사체, 이념 집단들이 12,000명이 안 나온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대든 60대든 80대든 나이 상관없이 이념의 결사체, 이념의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그것을 더욱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이 대한민국의 분열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자유 시민 민주주의 사회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공산당 국가도 결국에는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지상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목적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문제는 한 명의 완전한 권력의 최정점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주변 권력부가 있고 또 이렇게 계급을 나눈다는 거죠. 나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 국가는요, 그런 권력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사람의 기별차가 있는데 어떻게 평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외치겠지만 그러면서도 평등으로 갈 수 있는 그걸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불문율적으로 이념의 공동성을 통해서 나보다 좀 더 부족한 사람들은 측은지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려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시민 민주주의 사회국가로 형성되어야 된다. 자, 그러자면 현재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나와야 되고요. 행정구역을 바꿔야 됩니다. 행정구역을 가을시, 을축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여 개나 60개의 행정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할 적에 보면 나 썼다가 제가라 했다가 저라고 했다가 뭐야 미친놈들이 있어요. 이게 언어 판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나라는 개념을 썼다. 그리고 저가 이런 개념을 썼다 그러면 넌 나보다 어린 놈. 자기가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단어에 꽂혀 버리는 거죠. 그 글자, 문자에. 여러분들, 그 아젠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문학자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내가 저가 하는 것은요. 음에 있어 가지고 나를 가르칠 적에 나를 대상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의 의미라는 거는요. 나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언어로서 아와 어라는 모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글 소리를 갖다가 무슨 계급적으로 나누는 짓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단어적 언어적 선택에 있어 가지고 어떤 표기라든지 표현이 어떤 발음이 좀 이상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 상태, 마음 상태에 있어 가지고 소리의 부족한 모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가 치유 현상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저기 어떤 아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자기 치유 중인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버버 아바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는 어떤 하는 소리.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문자적 표현으로서는 성이라는 글자 SUNG죠. 영어 표기로 하면 성이고 소리 표기로 한국어는 쇼과 어와 이제 이응이라는 자음과 모음 상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성 발음하면 이렇게 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말을 발음할 때 알파벳 표기를 읽어낼 적에 소리 낼 적에는 송 뭔가 다르죠? 표기는 같은데 실제 귀로 들어보면 조금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의 의미의 파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짚어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이런 엄청난 위기는 곧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는 뭡니까? 지구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적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개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왜 초종교 시대가 온다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봤지 않습니까? 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보다 더 가치로운 우리의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왜 이걸 이해 못하고 기독교에 빠져있고 불교에 빠져있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오늘날 사회 속에서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존재들 아니십니까?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과 에너지를 사회에 쏟아낸다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는 전 세계를 통일하는 국경 없는 사회, 국경 없는 국가들의 형태, 환국이라는 하나의 동일체, 이념 동일체로서 자유 시민 국가 형성으로서 지구의 평화와 안정, 우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